미 백악관이 9일부터 중국에 10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일부 제품에 관세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트럼프 협상 기대감 속 나흘 만에 급반등 출발했던 뉴욕 증시, 장중 추가적인 관세 강행 방침이 확인되자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1년 만에 5,000선이 붕괴된 한편 나스닥 지수는 장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변동폭이 무려 6%포인트, 1982년 이래 가장 큰 장중 하락 전환 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상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나스닥 지수는 오전 한때 4.5%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이내 중국의 보복에 대한 맞보복으로 오는 9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의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투매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이로써 대중관세는 도합 104%,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2배가량 오르는 셈이죠. 국채금리의 급격한 태세 전환도 눈에 띄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전일 17bp 급등에 이어 간밤에도 10bp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트럼프의 최대 목표와도 배치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데요. 다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관세 전쟁의 무기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다는 건데요. 현재 중국은 약 7,61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이는 전체 외국 보유 물량의 10%로 중국이 이를 대거 매도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국채를 매도할 경우 국채 매력도 및 수요 경감으로 이어져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는데요. 최고의 안전자산인 국채마저 변동성에 노출된 만큼 이제는 현금 확보라는 선택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기라도 한 듯 현금 확보 전략을 펼쳐온 워런 버핏의 지략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뉴욕 증시 시총 순위에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추가 대중관세 발표에 애플의 주가가 5% 가까이 추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지난 나흘간의 하락률은 2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간 하락률입니다. 시가총액은 2조 5,900억 달러로 줄어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브로드컴과 테슬라의 운명도 뒤바뀌었는데요. 브로드컴은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로 약세장 속 홀로 1%대 오르며 시총 8위로 올라선 한편 테슬라는 4.9% 급락하며 9위로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 마감 후 미국 내 석탄 생산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서명 기대감에 올랐던 석탄 채굴업체들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도 폭등 흐름을 이어갑니다. 피바디 에너지가 20% 가까이 급등하는 한편 라마콜 리소시스가 5%대의 강세를 보입니다. 전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약 1조 달러 수준으로 승인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RTX와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의 방산주들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정부 보조금 요율을 5%대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유나이티드 그룹과 CVS 헬스, 휴메나 등의 메디케어 지급사들이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이 9일부터 메모리 모듈과 SSD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관련한 조치를 전하지 않은 가운데 마이크론의 결정이 이들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하루 거래량 291억 3천만 주로 역대 최대 거래량. 그러나 월가 공포지수 빅스는 52.33으로 11%가 넘는 급등, S&P 500의 일중 변동성은 8%를 넘어서며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최악의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미국의 지수 ETF 숏 포지션이 22%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주간 증가폭을 나타내기도 했죠. 물론 일부 반발 매수세에 따라 숏 커버성 매수가 유입됐고 장 초반 평균 대비 6배나 급증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11억 달러 순매수로 상승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JP모건이 제시하는 시장 기반의 경기 침체 지표 대시보드에 따르면
최근에 매도세의 러셀 2000 지수는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을 79%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당시엔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이 한편에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간밤 오스탄 골수비 총재는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요. 반면 데일리 총재는 기업들이 여전히 성장에 낙관적이라며 현재 연준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1,0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하고 최근엔 적자로 돌아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일부 지분 인수까지도 논의하고 있지만 미국의 첨단 칩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TSMC 이야기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 910B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사용된 칩이 TSMC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사에 따라 TSMC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800억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TSMC는 3% 가까운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 종목 내 어려움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됩니다. 관세 때문인데요. 서스퀘안나는 TSMC에 대해 관세 회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지만 마이크론은 관세에 적극 대응, 4월 9일부터 일부 제품의 관세 할증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나 노트북, 데이터 센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 SSD의 할증이 적용되겠고요. 최근 관세 영향으로 공급망에 타격을 받을 종목들의 추정치나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로이터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25%를 포함해 전체 응답자의 57%가 새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73%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곳곳에 미치는 관세 여파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2배가량 급증하고 있다며 전력 공급과 화석연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째로 미국이 연방 토지에 대한 석탄 채굴권 매각과 핵심 광물 지정, 두 번째로는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소 유지를 위한 비상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미국의 석탄이나 관련 기술 수출의 가속화에도 방점이 찍혔죠. 이에 피바디 에너지, 워리어맷, 코어 내추럴 리소스 등이 급등했고요. 전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도 통화하며 LNG 프로젝트를 강조한 만큼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이 추가로 나오는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4년 만에 6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2% 내린 배럴당 59.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35%로 갈 것이라는 옵션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역외 환율이 1,479원대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버무려지며 금 가격이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